노력은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힘을 쏟는 행위다. 이 채널에서는 동양의 한자 어휘와 고전 어록, 서양 사상가들의 말, 그리고 한국의 속담과 일화를 통해 노력이라는 개념을 다각도로 살핀다. 먼저 동양의 고전 어휘에서 노력의 개념을 짚는다. 건건이라는 말이 한자로는 건건이라 쓴다. 역경 건계에서 비롯된 이 표현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뜻이다. 건계는 하늘의 운행을 상징하며 하늘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돈다. 이 개념은 노력을 단발적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 상태로 정의한다. 쉬지 않음 자체가 노력의 본질이라는 시각이다. 같은 맥락에서 교자졸지노라는 말도 있다. 재주가 많은 사람은 용렬한 사람의 노예라는 뜻으로 머리가 둔해도 끝까지 끊임없는 노력을 하는 사람은 재주만 믿는 사람보다 큰 일을 하게 된다는 의미다. 이 성어는 재능과 노력의 관계를 역설적으로 정의한다. 재주는 도구이고 노력은 그 도구를 실제로 움직이는 힘이다. 재주가 오히려 노력을 게을리하게 만드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산류천석이라는 표현도 있다. 유향설원에서 비롯된 말로 졸졸 흐르는 냇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뜻이다. 끊임없이 노력하면 무슨 일이라도 성취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 어휘는 노력의 핵심이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에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물 한 줄기는 바위보다 약하지만 시간을 축적하면 바위를 관통한다. 피장부 아장부라는 말도 있다. 맹자등문공에서 나온 표현으로 저 사람도 장부요 나도 장부라는 뜻이다. 사람의 지능은 비슷하기 때문에 노력 여하에 따라 훌륭히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 개념은 인간의 가능성이 선천적 조건보다 후천적 노력에 달려 있다는 관점을 명시적으로 제시한다. 이제 동양 고전의 어록으로 넘어간다. 순자는 이렇게 말했다. 기는 하루에 천리를 달리지만 노마도 10마리면 곧 이에 미친다. 기란 하루에 1000리를 달리는 명마를 말하고 노마는 느리고 둔한 말을 가리킨다. 재능이 뛰어난 천재도 노력을 거듭하는 평범한 사람에게 결국 따라잡힌다는 의미다. 순자는 이 비유를 통해 타고난 자질보다 꾸준한 축적이 더 결정적임을 논증했다. 관자에는 이런 말이 있다. 생각함으로써 생기고 노력함으로써 이루어지며 교만함으로써 실패한다. 이 문장은 세 단계의 인과 구조를 제시한다. 생각이 출발점이고 노력이 실현의 수단이며 교만이 붕괴의 원인이다. 노력은 구상과 성취 사이의 유일한 다리로 자리매김된다. 한국 문학에서도 노력을 정면으로 다룬 진술이 있다. 박종홍은 인생을 말한다 해서 이렇게 썼다. 노력 그것이 인생이다. 최선의 노력으로 나는 다하였노라고 마지막 한마디를 남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거룩한 인생이라. 빛나는 인생이리라. 이 문장은 노력을 인생의 수단이 아니라 인생 자체와 동일시한다. 노력의 여부가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는 명제다. 이강수는 소설흙에서 노력의 결과에 대해 다른 각도로 말했다. 일생의 노력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을 화폐 가치로 환산할 것이 없음은 물론이지만은 화폐 말고라도 무슨 숫자로 표현할 성격이 별로 없다. 이 진술은 노력의 결과가 계량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노력의 축적은 수치로 표현되지 않는 형태로 인간에게 남는다는 시각이다. 서양의 어록으로 이동한다. 괴테는 파우스트에서 이렇게 말했다. 항상 좋은 목적을 잃지 않고 노력을 계속하는 한 최후에는 반드시 구제된다. 파우스트는 무한한 지식과 쾌락을 향해 쉬지 않고 나아가는 인물이다. 괴테는 그 끝없는 추구 자체를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노력의 지속이 결과보다 더 근본적인 가치를 지닌다는 논리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다. 영달에 이르는 길은 노력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영달이란 사회적 성공과 명예를 뜻한다. 이 문장은 성공의 경로를 단일하게 규정한다. 재능, 운, 인맥이 거론될 수 있는 자리에 프랭클린은 오직 노력만을 놓았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행복한 생활에서 이렇게 말했다. 고개에 오르려고 하다가 꼭대기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얼마나 칭찬할 만한 일인가.
중도에서 넘어지다 해도 커다란 일로 애쓰는 사람들을 존경하라. 이 진술은 노력의 가치를 결과로부터 분리한다. 성공 여부가 아니라 시도 자체 그리고 목표의 규모가 노력의 의미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영국의 정치가 디즈레일리는 이렇게 말했다. 앙시하지 않는 청년은 부감하라. 상승하지 않는 정신은 반드시 포복하지 않으면 안 될 운명을 면치 못한다. 앙시는 위를 바라본다는 뜻이고 부감은 아래를 굽어본다는 뜻이다. 위를 향하지 않는 정신은 결국 아래로 떨어진다는 논리다. 노력하지 않는 상태는 중립이 아니라 하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 제2. 반네스는 현대 휴머니스트의 고백에서 이렇게 말했다. 불완전이 우리들의 어머니이고 노력이 우리들을 강하게 해줄 우리들의 매일의 양식이다. 이 문장은 노력의 출발점을 완전하지 않음이라는 인간의 조건 속에서 찾는다. 불완전함이 노력을 낳고 노력이 인간을 단련시킨다는 구조다. 양식이라는 표현은 노력을 매일 섭취해야 하는 일상적 행위로 규정한다. 이제 한국 속담으로 넘어간다. 한국에는 이런 격언이 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직역하면 아무리 많은 구슬이 있어도 실로 꿰지 않으면 장신구가 되지 못한다는 뜻이다. 좋은 재료나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도 그것을 실제로 활용하고 완성하는 노력이 없으면 가치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재능이나 환경 같은 자원은 노력이라는 행위를 통해서만 완성된다는 논리를 담고 있다. 가마 속의 콩도 삶아야 먹는다는 속담도 있다. 이미 가마 속에 넣어진 콩이라도 불을 떼어 삶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먹을 수 있다는 뜻이다. 조건이 마련된 상황에서도 완성을 위한 마지막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한다. 감나무 밑에 누워도 삿갓 미사리를 대어라는 속담은 이렇게 풀린다. 저절로 감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도 받아먹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와 노력은 해야 한다는 뜻이다. 가장 유리한 조건 아래서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교훈이다. 같은 배경에서 감나무 밑에서도 먹는 수업을 하여라는 표현도 전해진다. 아무리 좋은 환경과 조건 아래서도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런 수확도 거둘 수 없다는 뜻이다. 앞에 속담이 최소한의 준비를 강조했다면 이 표현은 능동적 실천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요구한다. 범의 굴에 들어가야 범의 새끼를 잡는다는 격언도 있다. 뜻하는 과제를 이루려거든 그에 따르는 준비를 하고 수고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위험과 수고를 감수하는 행위 자체가 성과를 얻는 전제 조건이라는 논리다. 안전한 자리에서 결과만 기대하는 태도를 부정하는 표현이다. 무쇠도 갈면 바늘이 된다는 속담은 꾸준히 노력하면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이룰 수 있다는 뜻이다. 무쇠는 단단하고 거친 소재지만 계속 갈면 가장 정밀한 도구인 바늘이 된다. 노력의 지속성이 재료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시각이다. 산류천석과 같은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달리는 말도 채를 치춘다는 표현이 있다. 달리는 말에도 채찍을 가하라는 뜻이니 일이 잘 되어가면 한층 더 노력하여 더욱 잘 되게 하라는 의미다. 이 속담은 노력의 시점을 문제 상황이 아니라 호조 상황에 놓는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상황이 좋을 때 더 노력하라는 논리는 노력이 위기 대응이 아닌 항상적 태도여야 함을 말한다. 말 가는데 소도 간다는 속담도 있다. 남이 하는 일이면 자신도 노력만 하면 능히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말과 소는 속도와 체형이 다르지만 같은 길을 갈 수 있다. 이 속담은 타인과의 비교에서 출발하되 결론은 자신의 노력으로 기결된다. 피장부 아장부와 같은 맥락에서 인간의 능력에 대한 균등한 가능성을 전제한다. 서양의 속담도 같은 논리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다. 영국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다. 최선을 다하라 단순하고 짧은 문장이지만 이 격언은 노력의 기준을 자신의 한계치로 설정한다. 할 수 있는 최대를 다한다는 것이 노력의 완성이라는 선언이다. 같은 영국 격언으로 수족을 움직여야 행운도 만난다는 말이 있다. 나는 까마귀는 언제나 무언가를 잡는다는 원문에서 나온 표현이다. 행운은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움직이는 자에게 온다는 논리다. 노력을 행운의 선행 조건으로 규정한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세균학자 파스테르의 일화를 살핀다.
파스테르는 근대 세균학을 개척한 과학자로서 인류에게 공헌한 바가 크다. 그런데 그의 학창시절 성적은 특별히 우수하지 않았다. 그는 소년 시절부터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일은 일하는 것이다 라고 늘 말하고 연구와 노력의 꾸준한 인내로서 이바지하였다. 이 일화가 보여주는 것은 탁월한 성과가 선천적 재능보다 지속적 노력과 인내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다. 교자줄 진호와 노마십가의 논리가 실제 인물의 삶에서 증명된 사례로 볼 수 있다. 노력은 재능과 구별된다. 재능은 출발점의 조건이지만 노력은 방향과 거리를 결정하는 행위다. 동서양의 고전과 속담은 공통적으로 노력을 선천적 자질의 보완이 아니라 성취의 본질적 조건으로 규정한다. 관자의 말로 마무리한다. 생각함으로써 생기고 노력함으로써 이루어지며 교만함으로써 실패한다. 동서양의 어록은 노력의 지속과 축적이 성취의 본질임을 한결같이 가리킨다. 성경은 그 노력을 부정하지 않되 그것이 향하는 궁극의 자리를 밝힌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산류천석의 물줄기가 시간을 축적하듯 사람의 수고는 그 결과가 계양되지 않아도 주 안에서 헛되이 흩어지지 않는다. 노력은 재능의 보완이자 성취의 조건이며 그 마지막 의미는 그것을 붙드시는 이의 손 안에서 완성된다.